포스트 심상정, 포스트 노회찬 당내의 갈등이 좀 폭발했죠. 결국은 사실 터질 게 터졌다. 젊은 초선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조문을 거부하면서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범여권 정의당이라는 표현 앞으로 쓰지 말아달라. 결국 독자 생존으로 가겠다. 네, 일주일이 정말 빨리 가는군요. 매주 목요일 대한민국 정치판을 발가락이 닿기도 전에 꿰뚫어 본다는 박시도사, 박시영 도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뭐 후보를 안 낸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어떻게 과연 낼까요? 제 생각에는 결국 후보 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든 야든 귀책 사유로 인해서 큰 선거판에 후보를 안 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 그때 무상급식권으로 중도 하차하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후보 냈습니다. 그렇죠. 지난 탄핵 때 홍준표 후보 나왔죠. 여당 쪽에서. 여든 야든 늘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도 결국은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당원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결국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당원 당규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 보궐선거에 후보 내지 않겠다 이렇게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모양새가 조금 궁색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새에 더 신경을 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당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당원들이 후보를 내는 쪽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국민들한테 깨끗이 사과하고 후보를 내서 선거라는 시장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그것이 오히려 책임지는 자세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내년 4월이란 말이에요, 보궐선거가. 언제쯤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군이 좀 윤곽이 드러나겠습니까? 지금 언론이 막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추석 때 가봐야 합니다. 추석 때쯤 돼야 윤곽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선거 6개월 전쯤 돼야 가르마가 타지기 때문에 추석 때 보면 안다. 근데 우리 도사님은 꼭 윤곽이 나온 다음에 예측하시더라고요. 미리 물어볼 거가 좀 작은 겁니다. 추석 즈음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운수 대통 한번 가보겠습니다. 운수 대통을 매우 염원하는 두 번째 손님 누굽니까? 두 의원의 메시지가 유족분들과 시민의 추모의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며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고민이 요즘 부쩍 깊을 것 같습니다. 이 당내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논란 이후에 뭐 항의성 탈당까지 이어지면서 당내 의원들과 갈등도 있는 상황인데 도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는 박원순 시장의 사망과 관련해서 고인을 좀 추모하고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좀 보호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호정, 장혜영 젊은 초선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조문을 거부하면서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심 대표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내의 갈등이 좀 폭발했죠. 결국은 사실 터질 게 터졌다 이런 평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면 밑에 수면 아래로는 이런 갈등 지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표출만 안 됐을 뿐이지. 특히나 이 정의당 입장에서 이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매우 힘들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입장이 두 가지로 첨예하게 좀 갈립니다. 민주당과 일부 연대 협력하면서 가자. 이런 것은 한 40, 50대, 60대 이런 중장년층에서는 그런 정서가 좀 있고요. 일부 연대 비판할 건 비판하더라도 일부 연대 협력하면서 가야 한다. 그러나 독자 노선을 주장하는 젊은 층들 이분들은 민주당과 확연히 입장을 갈라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자 간의 갈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층과 젊은층 그리고 기존층은 좀 소외된 노동 중심성 이런 걸 강조하는 반면에 요즘 젊은 분들은
젠더 이슈나 청년 이슈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좀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대별로 약간 나뉜다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과의 이제 거리두기도 좀 생각을 해서 그런지 박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민주당을 강하게 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범여권 정의당이라는 표현 앞으로 쓰지 말아달라. 진보 야당 정의당 네네. 이렇게 불러달라. 그 얘기는 결국 독자 생존으로 가겠다.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을 좀 우군으로 생각했던 분들은 좀 떨어져 나갈 것 같지만 반면으로 또 젊은 세대들 이런 분들은 또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살이 붙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 논란이 꼭 부정적인 측면만은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포스트 심상정, 포스트 노회찬 전 대표는 없고 네. 심상정 대표가 너무 오랫동안 군림하지 않았습니까? 지도했습니다. 대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과연 뒷세대의 차기 주자는 누구냐? 이 부분이 안 보였단 말이죠. 네. 이 과정을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이다. 넓게 보면 네. 이런 측면 때문에 심상정 얼굴 혼자로만 정의당을 끌고 갈 수는 없는데 네. 이 과정을 잘 살려가면 그런 부분에서는 호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심상정 1인 체제 나홀로 가다 보니까 어려움에 빠진 게 아니냐. 그만큼 노회찬의 빈자리 상당히 커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심상정 대표가 갖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보완해 줄 수 있는 포스트 노회찬급의 역량 있는 인물들이 좀 나서줘야 한다. 그런 어떤 점괘입니다. 네. 계속해서 세대 교체 같은 말씀을 하셔서 서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좋았습니다. Stay